2023년 5월 25일,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 에베에서 농사를 짓던 한 남성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정리를 하자며 먼저 논 위로 올라간 남성. 그런 그의 눈에 멀리서 달려오는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앞서 달려오는 이는 이웃인 유키에였고, 그런 그녀를 쫓아오는 이는 또 다른 이웃인 마사노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남성은 뒤쫓아오는 마사노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칼날 길이만 30cm가 넘는 서바이벌 나이프였거든요. 유키에의 도와달라는 외침에 그는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그녀는 마사노리에게 붙잡힌 뒤였습니다. 그리고 말릴 틈도 없이 마사노리는 흉기를 휘둘렀죠. 왜 그러냐며 호통을 치는 남성을 잠시 바라보던 마사노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며 차분한 발걸음으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남성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유키에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범인이 마사노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인근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기 시작했죠.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과수원을 경영하고 과수원의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현지 농가의 지원도 서슴지 않았던 나카노시 의회 의장의 아들이었던 마사노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중퇴했고 그 뒤로는 집안에 틀어박힌 남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좀 나아져 아버지의 일을 가끔 도와주고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 인사는커녕 오히려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둥 의미불명한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그를 사람들은 피하고 있었죠. 어릴 적 지인이 평가한 착하고 청초한 느낌의 그는 이미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을에서 유명인이었던 그가 이러한 범행으로 신고를 받았으니 경찰로서는 당황스럽다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흉기에 의한 범행이라는 신고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 출동한 것입니다. 심지어 권총도 장비하지 않았죠. 평화롭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범인이 흉기를 들었다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권총도 장비하지 않는 안일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마사노리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경찰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당시 사이렌 소리를 들은 그는 엽총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그는 대꾸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그렇게 출동했던 두 명의 경찰관은 사망했습니다. 인근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마사노리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카노시 위기관리과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죠. 곧 마사노리의 집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때까지 그에게 피해를 입은 이는 3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그의 집 앞에 한 명의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처음 공격당했던 유키에와 자주 산책을 했던 이웃인 야스코로 이날 마사노리는 둘을 공격한 뒤 유키에를 쫓다가 범행이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마사노리가 총을 갖고 있다는 보고 때문에 경찰은 그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야스코를 구하러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만약 구하러 갔다가 흥분한 그가 총이라도 발포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 확실했으니깐요. 이러한 대치 상태에서 야스코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당시 집안에는 그의 어머니와 고모가 있었고 어머니는 자수를 권했지만 어차피 체포되면 사형이고 교수형은 바로 죽지 않으니 싫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오후 7시와 8시에 각각 한 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8시 35분에 어머니는 그를 도와준다며 엽총을 받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자정 무렵에는 고모 역시 풀려나 이제 집안에는 마사노리 홀로 남게 되었죠. 그는 어머니와 고모에게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그들 몸에 상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찰은 함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여 그가 여분의 총기류나 흉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흥분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경찰이 선택한 것은 일단 마사노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수하도록 설득하는 것. 그것이 먹혀들었는지 12시간의 대치 끝에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경찰에게 간다는 말을 한 뒤 5월 26일 새벽 4시 37분에 현관을 나와 체포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아직 그의 신문 내용이나 범행 동기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아버지가 운영했던 가게에서 마사노리는 점장을 맡았는데 거의 출근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힌 히키코모리 상태였기에 자주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이웃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과거 사업 때문에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있었죠. 이 때문에 몇몇 이들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탄하다가 자포자기로 저지른 범행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4명 이상 살인의 경우 거의 사형을 선고하는 나가야마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법조계에 정식 등록된 법이 아닌 참고 기준이라 앞으로의 재판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의 범행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